안녕하세요. 어제 읽던 거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가상현실 괴담.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처럼 이 세상이 사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 다 허상일 수 있다는 괴담이 있으나 90년대에 나온 과학자 칼 세이건의 저서에서도 이상한 종교에 심취한 여배우가 칼 세이건에게 당신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내용이 있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것도 결국 부처님 손바닥과 본질은 같다. 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하니 상상은 자유이나 증거가 없으면 괴담일 뿐이다. 훗날 게임 NPC들이 AI가 스스로를 사람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정교해진다면 혹시 우리도 누군가 조종하는 AI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천국이나 사후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순간 내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며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이고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 마련된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없다고 직설적으로 돌직구를 날렸다. 전신마취를 해봤거나 과음으로 필름이 끊겨본 사람들은 뇌에서 마치 컴퓨터가 꺼지듯이 컴퓨터 신호가 사라지는 듯한 것을 경험해봤기에 대충 다 짐작하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막상 저런 말을 들으면 뼈 때리듯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영화 사랑과 영혼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것처럼 죽은 애인을 놓아주기란 심적으로 쉽지 않으니 귀신이 존재하거나 사후세계를 믿고 싶어 한다. 이 모든 게 꿈일 거야 라는 현실 부정의 연장선으로서 이 모든 게 가상현실일 거야 라고 믿고 싶을 수도 있다. 물론 꿈에서 깨어나도 차가운 현실일 뿐이다 보니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처럼 괴로운 현실을 잊기 위해 알코올에 위존하다 사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현실에서도 컴퓨터처럼 리셋이 가능할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을 리셋 증후군이라 부르는데 가상현실의 미덕이라면 리셋이 가능하단 점이다. 그러다 보니 이론상으로는 AI가 발전하면 훗날 가능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초능력도 이론상은 가능하다며 신봉하는 학자들과 괴담들이 많았으나 제임스 랜디를 통과한 초능력자는 없었듯이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쉬샤오 등도 이론에 심취한 중국 무술가들에게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영상으로 인기를 끌었다. 아날로그와 괴담. 과거에 흉가 관련 괴담도 많았다. 일본에는 이누나키 마을 괴담이 유명했으나 전형적인 아날로그 시절의 괴담이었다. 일본의 행정기록과 지도상에서는 완전히 말소되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고 정부와 언론이 은폐한다는 레파토리였으나 현대에는 1인 미디어 시대라 정부와 언론이 은폐한다는 레파토리가 잘 먹히지 않는다. 아날로그 시절에는 쌍방향 소통이 불가능하고 오직 TV와 라디오를 통해 일방향 소통을 하던 시절이었으니 괴담을 들어도 교차 검증이 힘들다는 증거의 모호성으로 인해 계속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며 생명을 유지했다. 어느 언론에서 홍콩 할매가 밝혀졌다는 기사를 자기가 봤다는 거짓말을 해도 당시엔 옛날 신문을 찾아서 보기가 힘들었으니 거짓말을 알아내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사 링크 달라는 말 한마디면 버러우시킬 수 있는 시대다. 이렇듯 지금은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교차 검증이 가능하며 괴담으로 퍼져나가려다가 사멸되는 경우도 많다. 롯데월드 아틀란티스 사고 예언 괴담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시대상을 보여준다. 90년대를 갓 벗어난 2004년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을 보면 질문자가 아틀란티스 타려고 롯데월드를 간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아틀란티스에서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봤다고 가지 말라고 하며 정말 사고가 났냐는 질문을 올렸다. 8, 90년대에만 해도 아이들이 못 나가게 하려고 부모들이 거짓말을 한 경우가 많았다. 빨간 마스크 괴담이나 홍콩 할매 귀신도 부모들이 아이들 밤에 못 나가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그때 아이가 어디서 봤냐고 하면 뉴스에서 봤다는 것은 흔한 변명이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지나간 뉴스나 기사를 찾기 힘든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 아이는 부모의 말을 진짜로 믿고 반 학생들에게 퍼뜨리며 괴담에 살이 덧붙여지며 무차별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어느덧 2004년만 해도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었기에 부모가 뉴스에서 봤더란 90년대식의 거짓말을 하며 롯데월드를 못 가게 하자 바로 지식인에 올려버리며 부모의 거짓말이 뽀록났다. 물론 당시만 해도 그런 거 없었다로 끝나며 묻힌글이었으나 2년 뒤 실제 사고가 벌어지며 괴담으로 등극한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필름 카메라 쓰던 시절엔 카메라 자체가 특별한 날이나 가지고 다니는 고급 아이템이고, 당시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 무슨 감독이나 기자 같은 포스를 풍기던 시절이었기에 설사 길에서 UFO를 봤다고 해도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기가 힘들었다. 그런 증거의 모호성으로 인해 홍콩 알매 괴담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에는 그냥 마트에 가서 고를 때도 바로 사진 찍어 친구에게 전송하며 뭐 살까 물어보는 등 고성능 카메라를 항시 손에 들고 다니는 시대이니 UFO를 봤다고 하면 당장 사진 찍어 보내봐 라는 답을 들으므로 증거의 모호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짓말을 하기가 힘들어졌다. 1990년대 한국에서 붐을 일으켰던 공포특급류에 실린 괴담의 대표적인 클리셰는 이렇다. 여행에서 친구를 사귀었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사진을 현상해보니 나 혼자 있었더라는 것이다. 90년대 초만 해도 필름 카메라가 대세였기에 바로 사진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집에 와서 사진관에 맡긴 뒤 며칠 후 돈을 내고 사진을 찾아가면서야 확인할 수 있었기에 그런 카메라의 특성으로 인해 탄생한 괴담이었다. 90년대 히트쳤던 호러소설 어느 날 갑자기 수록된 스티커 사진편에서는 시대상을 느낄 수 있다. 귀신이 찍혀 나오는 스티커 사진기가 있다면 21세기에는 바로 SNS에 올려달라며 국내 언론은 물론 해외까지 화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당시엔 학교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다가 위문의 스티커 사진기가 결국 아무 증거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지게 된다. 만약 현대 사회에 그런 스티커 사진기가 있다면 흥미로운 아이템을 찾아 헤매는 호러 유튜버들이 절대 그 스티커 사진기를 흔적도 없이 증발하도록 가만 놔두진 않을 것이다. 당시 많은 괴담들에서는 스티커 사진기처럼 귀신이 묻거나 저주받은 카메라, 인형 등을 주인공이 불태우거나 없애버린 흔적도 남기지 않는 클리셰가 많았다. 또 90년대엔 파일을 친구들에게 전달하려면 플래피 디스크로 복사해서 넘겨야 하는 등 파일의 공유 자체가 쉽지 않던 시절이었기에 저주 걸린 귀신 파일과 같은 괴담도 있었다. 보면 죽는다는 귀신 파일이다. 그래서 그런 파일들이 은밀히 유통되다가 나중에는 그 귀신이 있던 하드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들이 전부 파괴되어 모든 증거가 인멸되었다는 클리셰이다. 파일의 공유가 약간의 쉬워진 PC 통신 시절에는 어느 동호회 자료실에 은밀히 다른 이름으로 몰래 올려져 있고 그걸 보면 죽는다는 괴담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도 했다. 물론 21세기에는 순식간에 외국까지 사진 파일 공유가 가능해진 시대라서 만약 그런 귀신 파일이 존재한다면 순식간에 외국인들까지 다 죽을 수 있다는 말이 되어 다소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다는 괴담이 되었다. 은밀하게 한두 명씩 죽고 은폐되었다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외국인들까지 집단 떼죽음을 당하는데 은폐하고 싶어도 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 한두 명의 하드에 옮겨 붙어있던 귀신 파일이 자폭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렇듯하게 들릴 수 있으나 전 세계의 서버와 하드디스크가 한꺼번에 다 박살난다는 것은 다소 황당해 보일 수 있기에 파일의 공유가 제한적이던 90년대에나 무섭던 괴담이다. 1995년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한 생존자는 사고 관련 책도 쓰고 강연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데 당시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서 피해 살았다며 수십 년째 생명의 은인을 애타게 찾고 있었다. 그 사람 혹시 찾을 수 있냐고 무당 방송에 출연했는데 무당이 그건 아버지의 목소리였다고 얼렁뚱땅 넘어간다. 그 은인을 신이 못 찾으면 가오가 떨어질 수 있는 절체정명의 상황에서 허를 찌르는 고단수의 테크닉이었다. 생존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어떻게 알았냐며 놀라워했는데 이미 본인이 언론에서 많이 소개했던 유명인사라서 구글링 한 번이면 신상 다 나오는 인물인 것을 관가했었다. 방송 제작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게스트로 초청해서 앉혀놓지는 않으며 검색 한 번 안 해볼 정도로 준비성이 없지는 않다. 구글링으로도 못 찾는 실종자들을 찾아준다면 좋겠지만 과거 케이블 방송에서 무당 드림팀을 만들어 실종자를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이후
소식이 없었다. 2014년 청해진 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만 해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이 현장 영상을 촬영한 것이 진상 파악에 도움이 되었다. 실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은인을 찾아달라고 하여 은인과 조우하게 된 미담도 있었다. 하지만 삼풍백화점 당시만 해도 아날로그 시대였으니 아무런 증거가 없었기에 찾아달라는 은인의 목소리를 졸지의 귀신의 목소리라고 읊어버리며 괴담으로 만들고 넘어가도 반박하기가 힘들다. 아날로그 시절엔 증거가 없으니 막 지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만큼 온갖 괴담들이 판을 쳤다. 그 무당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살렸다면 미담식으로 얽어무리고 넘어갔는데 과거 다른 방송에서 귀신이 있으나 딱히 사람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 무서워 말라고 말한 적이 있어 모순된다. 언뜻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렸다고 하는 게 미담처럼 보이기도 하나 그러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땐 조상 탓을 하며 괴담이 되는 부작용이 있으며 실제로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도 존재한다. 제사 지내러 일가 친척이 모였다가 산사태로 죽은 피해자들은 고인이 후손을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해서 벌을 내린 게 아니고 운이 없었을 뿐이며 살아남은 일부 가족만 고인이 편애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다. 당시엔 증거가 없이 오직 말로만 판단해야 하던 시절이니 괴담이 판을 칠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일단 누군가 자신이 진짜 겪은 일이라고 거짓말한다면 그걸 주작인지 아닌지 판단조차 할 수 없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이나 편의점 CCTV를 통해 일단 그런 일 자체가 있었는지 팩트체크가 가능하다. 즉 아예 처음부터 완전한 창작 소설은 불가능하고 최소한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택시기사가 혼자 중얼거리며 계속 뒷좌석을 쳐다보며 대화를 하는 연기라도 하는 등의 성의를 보여줘야만 명함을 내밀 수 있다. 특히 귀신 친구와 동행했다는 체험은 당시 갔다는 음식점에 CCTV를 통해 정말 음식을 혼자서 2인분 주문하고 홀로 앉아 대화를 한 적이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정신과 병동의 환자들은 다들 벽 보고 얘기하므로 귀신이란 증거는 될 수 없지만 그래도 말로만 체험담을 듣는 것보다는 직접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보면 어설픈 연기인지 아니면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인지 혹은 진짜 귀신인지 판단하는 데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음식점 문이 제보자가 나가기도 전에 마치 누가 문을 여듯이 저절로 열리거나 하는 등의 초자연적인 현상 장면이 포착된다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애초 증거가 입증되면 더 이상 괴담이 아니다. 실제 괴담이 될 뻔하다가 사실로 밝혀진 사례도 있다. 어느 골목길 새벽에 키가 190cm인 여자가 망사 스타킹에 비키니 차림으로 쫓아온다는 이토준지 작품급의 괴담이 궁금한 이야기 Y에 방영된 적이 있다. 홍콩 할매 괴담과 비슷한 느낌으로 섣불리 믿기 힘든데 그것은 CCTV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알고 보니 여자가 아닌 남자였고 키가 180cm가량이 되는데 하이힐에 비키니 차림으로 새벽에 여자를 쫓아오고 여자가 기겁하며 도망치는 모습을 즐기는 변태로 밝혀졌다. 괴담은 증거가 모호해야 괴담인데 현대에는 이처럼 CCTV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해 목격담을 검증이 가능한 시대라 대부분 여기서 걸러진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처럼 백마디 말보다 직접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면 가장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와, 이게 13분 동안 글을 읽었는데 역시 눈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렵네요. 이게 읽다가도 뭔가 말이 좀 꼬인다고 해야 되나? 말도 꼬이고 이게 계속 말해야 되다 보니까 목도 좀 막히고 물도 계속 찾게 되고 이게 쉽지 않네요. 이게 하다 보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더 좋은 발음, 좋은 걸로 다시 다음엔 더 좋게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